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5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대지수 보합권을 중심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62%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05%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금일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총평적인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수 자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어떤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이 개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중국 중화권 증시를 좀 살펴보면 상해 종합 지수가 1.76%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지금 확인이 되고요. 동시에 홍콩 항생 지수가 4.15%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화권 증시와 우리 한국의 증시가 동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흐름이 나오지 못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일단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제 기사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대중교통 탑승 시 뭐 PCR 검사 면제 확산 이런 식으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렇게 또 한 개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완화 가치 그리고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식으로도 좀 나와 있는데 뭐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 비롯해 광둥성과 광저우까지 해가지고 PCR 검사 제출 의무를 철폐했으며 이 조치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들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강세를 보이는 거고 위반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지금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어, 달러와 중국 위안의 환율을 좀 따져봤을 때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다시금 이제 6위안대로까지 하락한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좀 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되면서 1,3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좀 일단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그럼 환율 떨어지는 것 자체는 호재인 건데 왜 오늘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택하였느냐 이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전일 미국 증시 전거래일 미국 증시와 좀 우리가 연동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분봉 차트로 좀 다시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견고한 고용지표서 고용보고서 발표에 하락 출발 이후 낙폭을 엄청 거진 다 메우고 마감이 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내용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고용보고서를 막상 더 자세히 까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견고하진 않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중국발 내용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결국 나스닥 종합의 수급적인 내용이나 종목들의 좀 움직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물이 출회된 내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서 외국인이 좀 이제 빠져나가면서 업종 간 순환매 양상이 뚜렷해졌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국내 주식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내용까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대형 관련주들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LG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꽤나 약 4%가량 약세를 보였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도 4%가량, 그리고 반도체 관련으로는 SK 하이닉스 1%가량, 삼성전자는 0.17%, 그래도 보합권에 그치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약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 하락 연인을 하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 경기 둔화 우려감이 떨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직접적으로 호재 풀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호재로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경기 둔화와 관련돼서는. 근데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국제 유가가 최근까지 하락을 했던 요인을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국제 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또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그렇다면 물가,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원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및 금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연동을 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물가가 최근에 좀 하락 흐름을 이어갔잖아요. 미국의 물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CPI가 발표되는 내용을 볼 때 단순히 CPI 상승 하락으로만 볼 게 아니라 CPI 내부적으로 뭐 가솔린이나 이제 에너지, 원유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들이 파급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감기, 코로나 필히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